저는 개인적으로 볼살이 많든 적든 어느 누구나 다 울세라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, 피부 타이트닝을 위해서, 그리고 예방되는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울세라를 아프게 받는 게 좋냐 안 아프게 받는 게 좋냐,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 얘기예요. 근데 아프게 시술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테크닉으로, 디자인으로. 얼굴살이 없으면 울세라를 절대 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? 거짓이죠. 얼굴살 없는 사람이 하면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? 그게 예를 들면은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오해가 편견이 되고 다시 오해가 팩트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울세라 부작용?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울세라 후 볼페인? 이런 거 많이 나타날 거예요. 근데 사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흔하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시술 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예를 들면 볼살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도 내가 볼거짐이 있는데 울세라면 더 볼거짐이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실 오해가 오해를 불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볼살이 많든 적든 어느 누구나 다 울세라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, 피부 타이트닝을 위해서, 그리고 예방되는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여기서는 이 전제가 필요하겠죠. 피부 두께들이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얼굴형도 환자분들, 고객들마다 굉장히 달라요. 그러면은 그분 얼굴형에 맞춰서 잘 시술을 해야겠죠. 잘 시술한다는 건 어떤 거냐? 샷수 배분도 중요할 거고요. 울세라 같은 경우는 깊이를 맞추는 팁이 4.5mm 팁, 3.0 팁, 또 1.5mm 팁, 이렇게 세 가지 깊이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. 또 같은 팁을 쓸 때도 깊이 조절을 팁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피부를 누르는 압력, 세게 누르느냐 적게 누르느냐, 이거를 가지고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피부 두께,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울세라 할 때 보통 초음파 겔 바르잖아요. 이 겔의 두께, 겔을 두껍게 바르느냐 얇게 바르느냐, 사실 이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울세라의 테크닉이 저는 완성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울세라 나는 피부가 얇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, 말라 보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,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잘 받으면은 원하는 결과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어떤 게 더 유리하냐? 예를 들어 울세라 할 때 좀 더 유리한 부위나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얼굴형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. 그거는 사실 시술자 입장에서 그런 얼굴형이 더 편한 거예요. 근데 어려운 얼굴형이라고 해서 그걸 못한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테크닉으로, 디자인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. 의료진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. 근데 의료진 믿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싶은 게, 울세라는 보통 장비, 디바이스잖아요.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시술을 할 때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제가 정말 흔하게 예를 드는 게, 우리 운전을 할 때 같은 자동차, 같은 세팅인데 누가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. 장비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?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그 편차가 얼마만큼 크냐 적냐?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요.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울세라 아파서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 있죠. 그거는 아프게 하는 병원 가서 그래요. 울세라를 아프게 받는 게 좋냐 안 아프게 받는 게 좋냐,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 얘기예요. 근데 아프게 시술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테크닉으로, 디자인으로. 어느 병원 가서 하면 아프고 어느 병원 가서 하면 안 아프고, 사실 그거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? 차이가 있다는 것만 사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도 그 다음 거는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. 보통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꼬여버리거든요. 가격보다 중요한 게 의료진의 테크닉이겠네요. 가격도 중요하죠. 솔직히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의 시술인데, 그리고 자주 받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. 근데 싼 병원이라서 나쁘다? 비싼 병원이라서 좋다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가격은 사실 내가 이 시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 요소는 맞아요. 그거는 인정해야 돼. 가격을 떠나서 의료진의 테크닉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거는 모든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거 이해 잘 안 하시잖아요. 이해를 해주셔서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?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이 부분 설득시키는 게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. 예를 들면은 가격이 비싸면은 내가 받는 서비스나 이런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게 더 좋을 거를 더 기대하시지, 이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많이들 안 하세요.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예를 들면은 저는 모든 시술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정성이라는 게, 내가 울세라 시술을 할 때도 내가 이 환자 얼굴 상태를 한 번 볼 거를 두 번을 보고, 두 번 볼 거를 세
3번을 보고 이러면은 저는 결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모든 시술은 사실은 정성이죠. 근데 정성을 쏟으려면은 그만큼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이 환자한테 쏟을 시간도 필요해요. 이 모든 게 사실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아까 전에 리프팅 예방적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20대부터 맞는 게 좋을까요? 훨씬 좋죠. 그러니까 속된 말로 처지기 전에 시술하느냐 처진 후에 시술하느냐 이 얘기잖아요. 근데 보여지는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처진 후에 시술하는 게 더 효과는 느껴지겠죠? 근데 예방되는 효과를 놓고 보면은 처지기 전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. 근데 반대로 내가 덜 처졌으니까 나한테 지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덜 처졌으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.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도. 여기서 이제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의사들도 이 시술을 사실 20대, 30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도 보여지는 효과가 더 좋냐? 예방되는 효과가 더 좋냐? 이게 사실 딜레마가 있죠.